여기 프랑스에서 기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민폐 행동에 학을 떼며 그렇게나 꿈의 직장이었던 기차 승무원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행동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인의 어떤 행동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밀레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기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기차 승무원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거나 푸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을 가장 싫어했고 한국인 승객들만 보면 학을 떼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한국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게 된 저지만 정말 기차 승무원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일단 제가 한국을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 회사의 한국인 우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오직 한국 국적자에게만 VIP 대접을 해주는 이상한 정책을 시행 중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반석을 예매해도 특실로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가 제공되고 저는 이러한 정책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기차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이건 마땅히 프랑스의 기차를 타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혜택을 받기는커녕 세계 최고 수준의 기차를 탑승하는 데에 따른 감사를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또한 현재 전 세계의 사람들은 프랑스에 관광을 오고 싶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한국 같은 그저 그런 나라의 사람들만이 혜택을 본다는 말인가요? 한국인들이 혜택을 받는 이유는 분명 합리적이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정차역에서 아이 한 명이 선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는 기차와 움푹 패여 있는 선로의 공간 사이에 빠져서 기차에 깔렸음에도 기적적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느 정도의 부상은 피할 수가 없었고 특히나 아이는 공포에 질려 좁은 공간에서 호흡곤란까지 호소했기에 이건 아이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무거운 기차를 번쩍 들어 아이를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구조대도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나서더니 이내 기차를 몸으로 들어올리는 미친 행동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처음 보는 아이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기차를 밀었고 결국 이는 개인주의에 찌들어 이 상황을 방관만 하던 다른 프랑스 승객들에게도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고 했죠. 결국 다른 프랑스인 승객들도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의 구조활동에 홀린 듯 동참한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은 프랑스 전역에 대서특필되며 차가웠던 프랑스의 사회적 분위기를 사르르 녹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용감한 면모와 배려심 깊은 행동에 감동한 나머지 한시적으로 한국인들에게만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특단의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회사는 그 이후로 한국인들에게만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건 분명 순이익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을 대접해 줄수록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며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뜻밖의 매출 상승의 이유로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차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반드시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심지어 제공되는 담요 등도 사용 후에 전부 깔끔하게 접어놓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기차에 타기 전에 깨끗한 상태와 똑같이 유지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한국인들이 머물렀던 자리만큼은 별도의 청소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규칙이나 일정을 준수하여 기차의 운영 중단 시간을 줄여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협조했고 불만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전혀 없었기에 고객 서비스 팀의 부담까지 줄여주었죠. 즉,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기차를 이용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면서 회사의 수익률이 높아졌던 거였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이렇듯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이니 한국인들처럼 수준 높은 모습을 보일 마음이 없었던 다른 승객들도 한국인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교양 있는 행동을 했기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나비 효과는 더욱 막대했다고 했죠. 그러나 한국이 불러온 나비 효과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기에 부자인 한국인 승객들이 많이 탑승할수록
저희 회사와 관광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그 수익은 고스란히 저희에게 돌아왔거든요. 즉, 회사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굴러온 복덩이 그 자체였고 한국인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평판이 좋았는데 한국인들은 몸이 불편한 다른 승객들을 돕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매너 있는 인사들을 달고 살았기에 직원들의 동기와 사기를 향상시켰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한국인들에 대한 특별 대우가 꽤나 진행된 후에 승무원으로 일하게 된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미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다른 선배들에게 한국인들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꼭 검표 과정에서 제 손을 고의로 쓰다듬는다든지 하는 성희롱을 해댔을 뿐만 아니라 기차 내부의 배변이 그대로 묻은 기적이나 자신이 챙겨온 쓰레기까지 전부 다 그대로 버리고 가는 상상 초월의 수준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열차 내부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자신은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다며 비상구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려고 시도한다거나 하며 각종 소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민폐 행동으로 인한 지연은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한국인들은 다른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 음료 또는 기내식을 훔치는 걸로도 악명 높아서 이들은 정말 경제대국에서 사는 부자나라 국민이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듯 상상 초월의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이니 한국인들이 기차에 많이 탑승한 날에는 마치 기차에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기차는 완전히 개박살이 나곤 했고 이러한 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인건비를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이 많이 찾을수록 오히려 흑자를 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던 와중 이렇듯 한국인들의 민폐짓 때문에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회사 측은 한 가지 특단의 공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진짜 한국인들을 가려내기 위한 전문 여권 장비 도입과 한국인들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절차를 거치는 거였죠. 저는 이러한 회사의 공지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회사는 한국의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그냥 한국인들에 대한 특혜만 철회하기만 하면 될 일을 회사는 도대체 왜 한국인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한 행보를 보인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회사의 새로운 방침이 시행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자신들은 한국인이고 한국인을 위한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달라는 동양인들에게 회사의 방침대로 한글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질문했고 또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독립투사 중 한 명 이상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자칭 한국인들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글을 만든 사람은 중국 출신의 학자야. 그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글은 중국이 속국인 한국이 제대로 된 문자도 없이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특별히 개발해서 하사해준 언어지. 한국인들은 겁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지.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여러 독립운동을 주도해 주었어. 그러니 한국인 독립투사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지. 그리고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동양인들은 꼭 전문 여권 장비로 검사를 한 결과 전부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이라고 밝혀졌기에 저는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꼭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고 따라서 중국인이 곧 한국인과 다름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며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양심도 없는 중국인들을 전부 전문기관으로 넘길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특혜 정보를 귀신같이 주워듣고 자신들끼리 공유하며 한국인에 대한 특혜와 이익을 전부 가로채가고 있던 거였는데요. 이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 현재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 덕분에 프랑스 카페나 식당 등에서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웰컴 드링크나 여러 서비스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위조 한국 여권을 들이밀며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전부 가로채가고 있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여권에 대한 확실한 검사 절차가 시작되자 기차 객실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듣던 대로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라도 탑승하는 날에는 객실 승무원은 단 한 명만 근무해도 충분했을 정도로
별다른 일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인 승객들이 많은 날에는 제가 지금 승무원으로서 기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탑승객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할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인에 대한 편견 섞인 마음은 점점 한국에 대한 호감과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로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KTX 측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창설되었고 운이 좋게도 제가 그 교류 파견을 가는 직원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다른 프랑스인 직원들보다 영어 실력이 더 좋았기에 이러한 해외 파견 업무에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의 기차에서 기차 승무원으로서의 첫 일정을 소화하자마자 저는 한국을 괜히 왔다는 생각을 하며 완전히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간의 제 프랑스에서의 기차 승무원 경력을 전부 부정해버릴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기차는 단 1분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시성을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열차 문제 및 승객들의 각종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1시간 이상의 지연 정도는 밥 먹듯이 생기는 프랑스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비 불량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차에 결함이 생기고 있을 뿐더러 승객들은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승무원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중국인 승객들은 기차 좌석 밑에 기어 들어가서 숨는다든지 심지어 기차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아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아무튼 좌석은 하나만 차지했으니 1인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겠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을 하곤 했기에 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쫓아내는 데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국 기차 내부에는 승객들의 인원 및 특이사항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AI CCTV가 구현되어 있기에 굳이 승무원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무임승차 인원을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발권된 티켓수와 현재 기차 내부에 있는 승객들의 숫자가 알아서 대조가 되며 자동으로 적발이 되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기차는 AI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기에 AI가 열차 내부의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덕분에 이로 인한 지연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거죠. 그야말로 한국의 정시성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닌 최첨단 기술과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혁신의 집합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한국에 비한다면 프랑스는 그저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만 같아 열등감을 느꼈고 제 프랑스에서의 승무원 경력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느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서의 놀라움도 잠시 저는 곧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우연히 기관실의 문을 열어보니 기관실에는 기차를 운전하는 철도 기관사도 없이 그저 빈자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테러 상황이라도 발생한 건가 싶어 엄청난 공포심이 들었고 이러다 모두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동료들은 이러한 제 다급한 반응에 폭소를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반응을 보였고 이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밀레느, 도대체 OT 시간에 뭘 들은 거야? 한국 기차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고 이 기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고 있으므로 기관사는 없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그랬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점차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한국은 현재 기차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을 시범 운영 중인 거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오히려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훨씬 안전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은 가속, 제동 및 역 정차를 미세한 정밀도로 관리하며 날씨 적응형 안전 시스템을 통해 비, 눈 또는 지진 활동 중에도 즉시 작동을 조정하여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인들은 정확한 정시성이 보장되고도 가장 안전한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에 아무래도 프랑스는 이제 기차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전부 내려놔야 하지 않나 싶어 속상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기술력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그저 안일하게 손가락만 빨며 허세를 부렸던 프랑스의 비참한 최후에 그저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웠던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차 안에서는 제가 프랑스에서 봤던 아름다운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놀라우리만큼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기차에서 빠져나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렇듯 신속하게 움직이면서도 노인들이나 장애가 있는 승객들을 돕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곤 했고 청하지 않아도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짐칸에서 내려준다든지 하며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친절을 베풀어줬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는 것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게 전에 탔던 탑승객이 지갑을 분실했다며 혹시 지갑을 발견했다면 알려달라는 무전이 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저와 같은 국적인 프랑스의 한 할머니였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적응을 못하셨던 할머니는 지갑에 엄청난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터라 상황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같은 프랑스 국적이었던 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솔직히 할머니의 지갑은 다시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내 손에서 떠난 물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여겨질 정도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손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거든요. 따라서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아무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국가더라도 할머니의 현금 다발이 든 지갑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천운으로 할머니의 지갑이 분실물 센터로 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갑의 현금은 분실물 센터 직원이 홀랑 빼먹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아무튼 할머니는 절대로 현금을 찾을 수 없을 게 분명했죠. 프랑스에서는 애초에 분실물이 분실물 센터로 반납되는 경우도 없고 혹여나 반납이 된다고 해도 분실물 센터 직원이 귀중품을 홀랑 가로채 가기 때문에 절대로 분실물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한국인 동료 직원들은 너무나도 천하태평인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분실 사고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그저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약간은 냉정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인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동정심이라도 표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분실물 사고가 발생 시 거의 100%로 분실물을 되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정직이 몸에 밴 놀라운 국가였거든요. 실제로 얼마 후 할머니의 지갑은 일체의 현금도 없어지지 않은 채 곧바로 회수되었고 또 할머니는 구태여 분실물이 수거된 기차역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이 별도의 기차 택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기차역에서 분실물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차 인프라를 가진 국가였고 이러한 기차 인프라를 택배 서비스와 결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천재적인 나라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의 수혜를 톡톡히 보며 곧바로 자신의 지갑을 찾을 수 있던 거였죠. 한국의 기차에는 승객과 함께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는 전용 배송칸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택배는 기차역의 스마트 사물함이나 기차 안에서도 직접 받아볼 수 있어 엄청난 편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택배 시스템은 분실물이나 기차 수화물 배송 시스템 등 각종 편리한 시스템과 결합되어 한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극강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기차 택배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하철 택배 시스템까지 구현해 놓은 상태고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기술 통합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적인 이익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한번 잘 갖춘 인프라와 천재적인 두뇌 덕분에 도저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분야에서도 야금야금 이익을 가져오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모습에 감탄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차는 너무나도 잘 갖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저는 승무원으로서 딱히 할 일도 없이 차창 밖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여유로움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문자를 받고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북한이 한국의 해상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를 첨부하며 지금 당장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라며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혹여라도 북한의 특수부대가 들이닥쳐 저희 기차를 점령하거나 혹은 북한이 정말로 한국을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듯 거의 울먹이며 공포에 질려있자 한국인 동료들은 여전히 폭소를 하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경악스러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레느,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쇼를 하는 거야. 실제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올 확률은 0%거든. 물론 우리는 그러한 불상사를 대비해서 늘 준비를 해둬야겠지만 아무튼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쳐들어올 수도 없고 만약 쳐들어온다고 해도 한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일단 한국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미국 국방부의 평가로는 만약 북한이 한국으로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10분 만에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정도로 현재의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조차 무색할 정도로 벌어진 상태야. 그리고 굳이 이러한 압도적인 무력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휴전국가이므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대테러 부대나 폭발물 처리 부대가 도시 곳곳에서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비하고 있지. 또 만약 내 말대로 북한의 특수부대가 우리의 기차를 향한 공격을 퍼붓는다고 해도 그러한 공격은 한국의 대테러 부대가 출동을 하기도 전에 곧바로 진압될 것이 분명해. 왜냐하면 우리 기차 내부에 있는 AI CCTV는 사람들의 행동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있고 거동 수상자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을 곧바로 포착한 뒤 자동 알림을 보내주고 있거든. 즉, 한국의 기술력은 전문적인 전투부서가 아님에도 북한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눈치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북한의 요원들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된다면 이젠 한국의 민방위들이 나서게 되겠지. 봐봐, 여기 기차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 탑승객 중 절반 이상이 군대를 다녀온 민방위나 예비역들이야.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남성은 군대에 다녀와야 하거든. 그러니 만약 당장 북한군이 기차를 점령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군대에서 실전 훈련을 받은 한국 남성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는 거지. 심지어 이 기차에는 현재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남성들도 있거든. 저기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사람 좋아 보이는 아저씨는 전차 조종수고 저기 전쟁이라곤 전혀 모를 것 같이 생긴 순박한 아저씨는 전투기 파일럿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저기 배불뚝이 아저씨는 특등사수 저격수 출신이며 저기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학생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공병 출신의 예비군이라고 생각해봐. 물론 나는 그들의 정확한 보직은 알 수 없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사람을 모아도 5분도 안 되어 한 개의 대대급의 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야. 아무리 북한이 자꾸만 예상 밖의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나라를 감히 먼저 공격할 생각을 하겠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정말로 기차를 향한 테러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프랑스는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국가답게 심각한 종교 갈등과 인종 갈등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테러 행위가 종종 발생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더욱 극심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압도적인 무력과 준비태세로 위기를 사실상 극복해버린 상태라니 이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충격적인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한국인 동료들은 이내 더욱 놀라운 말까지 덧붙이며 저를 완전히 KO 시켜버렸거든요. 물론 방금 말했듯이 이건 북한이 한국을 기습 공격한다는 가정하의 이야기야. 지금의 한국은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고 북한은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CCTV는 북한 감시용이 아닌 주로 한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곤 하지. 예를 들면 우리 기차에서는 절대로 미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다른 국가들에서는 엄청난 혼잡을 자랑하는 기차역 특성상 아이를 잃어버리고 영영 못 찾는 경우도 있다던데 한국에서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아이의 손을 놓치더라도 단 5분 만에 아이를 찾을 수 있지. AI CCTV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인식하고 어린아이가 혼자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까지 생각해내거든.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당국에 알림을 제공하며 아이를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그러니 한국은 기술력을 통해 국방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고 볼 수 있고 너는 한국에서 그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좋아.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한국은 그런 너를 구해줄 것이 분명하니까. 저는 이젠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그저 넋을 놓고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인류의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미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프랑스는 한국처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때문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면 그대로 끝인 상황입니다.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프랑스인들은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어도 어쨌든 내 일이 아니니 그저 관심조차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회사의 기차역만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혼잡한 기차역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후회에 오열을 하고 있는 중이니 이러한 미아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이러한 미아 문제는 아이를 납치하는 전문 조직까지 판을 치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높은 기술력 덕분에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런 한국이 너무 부러워져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곳 KTX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한국은 알면 알수록 평생을 살고 싶은 최고의 국가였고 저는 이곳이야말로 지상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잃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하든 극한의 편리한 상황만이 연출되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사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린 상태고 이번 파견을 연장하거나 아예 한국의 기차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제 미래를 완전히 한국에 내건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